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관심과 배려라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그림자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을 향한 관심과 배려는 인간 본성의 가장 고귀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공감과 연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죠. 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이 어느 선을 넘어서는 순간 도움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공감과 감정적인 과몰입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선은 비록 미묘하지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정체성을 흐리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겪는 일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깊은 신뢰를 쌓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끈끈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라는 개념 속에는 이러한 공감의 가치가 깊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 이 공감이 통제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면 과잉동일시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마치 내 것인 양 짊어지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구원해야 한다는 구원자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잉동일시는 우리를 깊은 감정적 얽힘 속으로 끌어들여 결국 압도당하고 혼란스러우며 감정적으로 완전히 탈진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신경 쓸 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적 스트레스까지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친한 친구가 힘든 이별을 겪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건강한 공감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를 보내며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과몰입된 반응은 다릅니다. 친구 걱정에 잠을 설치고 시시각각 변하는 친구의 감정 상태에 전전긍긍하며 만약 친구의 기분이 빨리 나아지지 않으면 마치 내 잘못인 양 죄책감이나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새 당신은 친구의 힘든 싸움을 내면화하여 당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는 친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그저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희생의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당신은 남몰래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과몰입은 종종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깊은 무의식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베풀 수 있는지, 얼마나 기꺼이 곁을 내어주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믿음에 이끌립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거나 감정적인 혼란이 일상이었던 가정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후 이들은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는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지적 왜곡 또한 작용합니다. 우리의 뇌는 지나친 염려를 도덕성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거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어쩐지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흑백 놀리는 사람들을 감정적 순교의 굴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감정적 피로, 심리적 조종, 그리고 번아웃에 더 취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지나치게 신경 쓸 때 당신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성장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경험해야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고통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며 감정적 결과를 책임져준다면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제한하는 셈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항상 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짐을 지고 갈 때 옆에서 함께 걸으며 격려하되 그 짐을 빼앗지는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에게 힘을 실어주지만 과잉 투자는 그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지나친 관심이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허술한 경계선입니다. 당신은 거절해야 할 때조차 예라고 말하고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이 아닌 것까지 떠맡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언젠가 상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용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이 서서히 침식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자기 자신의 필요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분노, 우울증, 심지어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감정이고 어디서부터가 다른 사람의 감정인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관심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혼란을 흡수하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여정을 헤쳐나갈 때 안정적인 존재가 되어주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도 얼마든지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 자각과 자기 조절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진 것 이상을 주고 있는가? 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재평가할 시간입니다. 결국 목표는 균형입니다. 관심은 고통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종류의 공감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타인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단단한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공감과 과몰입의 차이를 이해할 때 당신은 관심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타인과 자기 자신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주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 소속감, 그리고 인정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이 본능은 협력, 공감, 상호 존중을 장려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과도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적응적인 기능이 아닌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성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단지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인상을 관리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검열합니다.
그 대가는 정신적 명료함, 감정적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자아입니다. 인정 욕구의 핵심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칭찬은 당신의 산소가 되고 그들의 인정은 당신의 거울이 됩니다. 천천히 당신 내면의 나침반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그들은 무엇을 기대할까 또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피드백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적 왜곡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의견의 중요성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는 과소평가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상상의 관객을 만들고 당신의 말,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비난이 두려워 모든 결정을 제고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인정의 신호를 습관적으로 찾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피드백 회로를 개발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경계태세는 정신적으로 매우 소모적이며 종종 불안, 우유부단함, 만성적인 자기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환에는 숨겨진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의 정체성은 더욱 희미해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인정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진정성 없는 모습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당신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결코 진짜 당신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수많은 칭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인정 욕구는 당신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성장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항상 인기가 있지는 않을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인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편함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정체되고 불만족스러운 안전하고 익숙한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또 다른 문제는 당신이 조종당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일부는 그것을 악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아첨 또는 침묵을 이용하여 당신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경계를 침해하는 대우를 용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수용과 맞바꾸고 결국 평화를 위해 존엄성을 포기하지만 그 평화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닌 두려움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침묵일 뿐입니다. 이 인정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의 의견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뿌리가 사랑에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외부의 인정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정직함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 행동하더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일부입니다. 비판을 피하려는 것은 날씨를 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서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연기가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과도한 인정 추구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자기 신뢰로의 회귀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검증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은 일시적인 감정이지만 자기 존중은 평생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인정이 결코 살 수 없는 자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지나친 염려는 당신의 신경계를 끊임없이 각성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당신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대화를 곱씹으며 다른 사람의 반응을 되짚어보고 당신의 책임이 아닌 결과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감정적 과잉 개입은 불안과 번아웃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쓸수록, 즉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걱정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정신적 공간을 두려움에 기반한 사고에 내어주게 됩니다. 당신은 파국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상황이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의견 충돌이 거절의 신호가 되고 늦은 답장은 관계의 위기로 비화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과잉 개입에 의해 유발된 상상 속의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수준에서도 소진을 만듭니다. 당신의 영향력 밖에 있는 타인이나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할 때 당신의 몸은 장기간의 스트레스 반응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높아지고 수면 패턴은 방해받으며 면역 체계는 약화되고 집중력은 저하됩니다. 쉬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고갈된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은 책임감과 통제라는 상상의 굴레에 갇혀 결코 진정으로 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감정적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감정적 고갈 상태입니다. 한때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예기치 않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공감 피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이 결국 당신을 전혀 신경 쓸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이 한때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는 데 사용했던 감정적 예비 자원이 텅 비어버립니다. 당신은 지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책임감에서 연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민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적 경계는 냉정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과정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놓아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관심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할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교훈이 있으며 각자의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텅 빈 상태로 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쓰러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고 싶다면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필요를 돌보고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며 재충전할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당신을 더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목표는 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중요한 곳에 신경을 쓰고 필요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며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찾을 때 당신의 관심은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짐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특히 지나치게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곁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에 동의하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감정적 번아웃, 내적 분노, 그리고 역기능적인 관계로 이끄는 깊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경계 설정은 무례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이 한정된 자원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심리적인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정의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경계가 자기 존중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안녕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한계 또한 존중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경계 없는 상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니요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를 변호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감정적 성숙함으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경계 없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사랑을 의무로, 연민을 고갈로 바꿉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도입할 때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며 당신 자신의 희생 없이도 더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안녕이 다른 누구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의 행위가 아니라 감성지능과 개인적인 힘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돌봄은 지혜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모든 감정의 무게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분별력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결코 당신이 치유할 수 없었던 것들을 위해 피 흘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과부하에서 감성지능으로 전환하고 끊임없는 자기 소멸이 아닌 단단한 연민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관심을 갖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의 힘, 당신의 명료함,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은 짊어지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결국 가장 지속 가능한 종류의 관심은 자기